내가 오픈하면 왠지 손님이 몰려들 것 같은 환상에 빠지거든. 그 희한해. 절대 그렇지 않거든. 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냐면 이 청년 창업 하시는 분들이 술이 아니고 분위기가 아니고 요리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주에. 나오는 안주가 변문을 하는 저희 고깃집의 식당보다 더 좋은 거야. 데코레이션은 물론이고 그 관리까지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요리에 집중한다? 안주에 집중했다. 쉽게 말해서 맛의 퀄리티를 높이면서 술과 맛과 술과 안주를 동시에 잡았기 때문에 웨이팅이 걸리고 유명해지고 핫플이 되고 자리 잡는데, 그래서 뭐 제가 가본 데는 이제 물론 그런 데만 가봤지만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보다는 확실히 달라요. 창의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리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몇 군데 가봤지만 그 사장님들께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만족도가 되게 높았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 앉아 있는데 어떤 기분이냐면 아재가 클럽 갔는 느낌 알죠? 와, 이 순화가 되잖아. 처음에는 문 앞에서 고민을 많이 이거 가야 되나, 왜냐면은 20대만 앉아 있으니까 들어갈 수 고민을 하다가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와, 정말 흔하게 얘기하는 한 20년은 젊어진 듯한, 정말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 젊은 분위기가 그만큼 맛과 분위기를 다 잡아내는 거야. 거기다가 생동감이 있거든요. 안에 직접 요리를 하고 바에서 막 즉석에서 만들어내니까, 이야, 정말 점수를 준다면은 만점이 별 10개라면은 저는 30개, 40개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만큼 요즘에 청년 창업자들 분들을 되게 높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저희 동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초보 창업자분들께 어드바이스 할 정도의 제가 수준은 되진 않고요. 제 나름대로 공식만 좀 말씀드리면, 창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맛, 상권, 그죠? 지리적 조건, 그리고 인테리어 분위기, 그리고 손님 접대, 그리고 자본금 등등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야 기본적으로 많이 매체에서 많이 다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나는 저 집을 체인점을 하고 싶어, 아니면은 이 종목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매출에 대비해서 순위, 이 정보에 대해서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매출을 알아야지만 순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을 계산해야지만이 내가 이 가게에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자본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 그런 것들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보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 창업자들은 뭐만 보냐면 손님이 많으냐 적으냐만 본다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덫이 있거든요.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수익이 떨어지는 데가 많아요. 특히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나가야 되죠. 그런데 요즘에 또 체인점들은 대부분 가성비를 위해서 중저가란 말이에요. 중저가다 보니까 체인점을 통하면은 순이익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유통 단계가 거치기 때문에, 재료를 받고 하는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좀 디테일한 정보들이 없고, 손님이 많고 적고만 판단해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가보면은 손님도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케이스들 때문에 제가 늘 좀 공부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제 나름대로의 철학 중에 흔히들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따라가라. 요식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공을 하고 싶으면
성공을 하신 분들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무한의 정보들을 많이 얻거든요. 내가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거하고 모르고 준비하는 거는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자본금을 배팅을 하기 때문에 준비가 디테일하게 되지 않으면은 배팅을 해서 잃어버리면 다음 장사는 없어요. 사실은 어떤 웬만한 식당들은 다 모험이에요. 정말 크게 모험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까지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고 다가가고 준비하고, 그 과정들이 뭐 몇 달 만에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최소한 2, 3년은 준비해라, 천천히 하라는 게, 주위에서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가 99%예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성분은 간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맛, 그리고 손님 접대 응대, 그리고 인테리어 이제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전하고 지금 한 5년 전만까지만 해도 급격하게 달라진 게 사회 분위기가 SNS 마케팅이에요. 이 SNS 마케팅 요 4개 정도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맛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수익을 올리려면 맛이 100%가 돼야 돼요. 100의 관점에서 맛이 뭐 70%, 80%, 인테리어가 10%, 뭐 나머지 손님 응대가 5%, 10%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맛이 100%가 돼야 돼요. 맛이 100%가 되고 그 위에 인테리어 10%, 분위기 10%, 그리고 손님 접대 10% 해서 100%에서 120%, 130% 정도 더 좋아져야 그 집이 맛집이 되고 핫플이 되는 거예요. 100 안에서 맛이 30% 빠진다든가 뭐가 빠지면은 그 원했던 목표가 가기가 힘들 거예요. 이 맛은 참 희한한 게, 우리 자영업자들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오픈하면 왠지 손님이 몰려들 것 같은 환상에 빠지거든. 그 희한해. 절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자기의 맛대로 대부분 검증을 거치지 않고, 나는 김치찌개를 할 거야, 뭐 된장찌개를 할 거야, 뭐 삼겹살을 할 거야 했는데, 내가 만들어 봤을 때, 물론 체인점이 아니고요, 이제 개인 브랜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입에 맞아. 보통 하는 얘기 그 얘기잖아. 와, 보통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 너무 잘하는데 이거 무조건 대박 난다 하면은 막 이러거든. 그건 또 실제 또 그렇게 또 시작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맛은 주관적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주관적 맛은 내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주관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맛은 대중적이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된다. 10분 중에 8분, 9분이 드셨을 때 만족감은 아니더라도, 우와 맛있다는 아니라도 보편적으로 좋아하시는 맛, 이 되는 종목을 대부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선택한 품목에 내가 만든 음식을 대한민국에 유튜브를 찾고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대한민국에 이 선택한 종목의 유명한 맛집들을 최소한 다 다녀야 돼. 한 집도 안 빠져. 다 다녀야 돼. 이게 뭐냐? 내 음식을 비교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 집은 내하고 맛이 다른데 손님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대부분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 집에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데 몇 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기준은 누구냐? 대중이란 얘기예요. 대중이 많이 찾는 집이, 손님들이 많은 찾는 집이 맛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맛집의 기준이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손님이 많이 찾아오시는 집. 10분 중에 8분이 가는 집이 있고, 10분 중에 한두 분이 가는 집이 있잖아. 그러면 저는 8분의 이 집이 맛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맛을 객관화시키는, 이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근데 그 객관화를 시키는데 그 뒤이어서 오는 그 판단력도 갖춰야 될 또 하나의 큰 또
능력이고 조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3년 이상 하라는 게 가서 비교해보고 벤치마킹 해오는 거예요. 저희가 백약이 소스 하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간장을 말통을 다 쌌었어요. 모든 필요했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사놨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장을 다 사놓고 비슷한 맛의 재료들을 갖다 놓고 조제를 시작했어요. 그 조제를 해서 조금 맛보고 버리고, 조제를 해서 맛보고 버리고, 그걸 한 달을 했었거든요. 그때 먹었던 간장이 한 말은 될 거예요. 이만한 통에. 그 소스 하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소스가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전국을 다 가봤는데 한 집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 입에 너무 맛있더라고요. 물론 그 집이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이에요. 물론 내 입에 맞는 게 또 맞았지만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찾아왔으면 좋겠다 해서 벤치마킹은 여기까지만이지 만들어서 하는 거는 이제 창의력이거든. 그때부터 노력이고 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스를 만들었는데 작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객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나의 의견은 0%가 돼서는 안 돼요. 뚝심도 있어야 되니까. 한 20% 정도 내 의견을 가지고 나머지 80%는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 뒤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는 핫하잖아요. 트렌드가 분위기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플렉스예요. 이 플렉스 안에 맛도 있고 분위기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맛의 100%에다가 분위기가 얹어지면 수익이 늘어날 겁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핫플이 돼요. 내가 손 쓰지 않았는데도 핫플이 된다는 거예요. 맛과 분위기가. 거기다가 제가 중요한 게 이제 손님 접대 또 10% 올리는 거예요. 응대를 갖다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요게 세 개가 맛, 분위기, 손님 응대가 올라가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은 10년 장사를 할 수 있다. 그 뒤에 뭐가 필요하냐면 SNS나 인터넷 활성화하기 전에는 그냥 동네에서 안에 입소문으로 찾아가서 함께 드시고 했다고. 물론 더 옛날로 올라가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상권에서 다 해결했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핫플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SNS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손님들이 찾아온단 말이야. 예. 지금 하지 않으신 분들, 초보 창업자나 여전히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려지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신문에 전단지 넣어가지고 아파트 다 돌렸잖아요. 그게 한계였는데 그게 우리 동네 아파트만 갔잖아. 근데 지금 SNS를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서울까지 간단 말이에요. 서울 분이 만약에 경산에 볼일에서 내려오면은 제 걸 보고 저희 집에 온단 말이에요. SNS 마케팅으로 인해 가지고 사이즈가 달라져요. 얼마 전에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손님 중에 울산에 지인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얘기 나다가 경산에 마침 어디고 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울산 분이 먼저 저희 집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파급 효과가 지금은 수백 킬로란 말이에요. SNS 마케팅은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하실 때 계획 안에 미리 SNS 마케팅비를 넣어 놓으셔야 돼요. 예산 안에.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한 500만 원 정도 홍보비를 넣어 놓으면 어차피 그게 10년으로 바라봤을 때 뭐 5년 10년을 바랐을 때 전단지 돌리는 거나 이래저래 들어가는 거나 비슷할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될 거예요.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찾아올까요? 그죠? 그런데 너무나 세상 편하니까 적당한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SNS 마케팅을 갖다가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뭐 그 뒤에는 뭐 자본금도 있을 테고 상권도 있을 테고 상권은 정말 중요하죠. 종목에 따라 다 달라요. 상권은 입지는 제 기준에서는 커피숍하고 저희 집하고 다르거든요. 상권이. 그래서 상권에 대해서는 뭐 그냥 좀 두리뭉실 얘기하자면 우리 집이 희소성이 있어 찾아오는지 상권 안 들어가도 돼. 쉽게 생각하면. 저 사람 우리 찾아올 거야. 자신 있어. 우리 품목이 희소성이 있어. 잘 없어. 이 동네에서. 저분들이 찾아올 거야.
상권 안 들어가지 마세요. 그 돈 가지고 SNS 마케팅을 하세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상권에 안 들어가서 저희가 1년에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혜택을 입고 있어요. 같은 평수에 월세에서 4,500 차이 나거든요. 제가 이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올 집은 상권에 들어가지 말고 유동인구가 많아야 들어가는 집, 그런 집은 반드시 상권에 들어가야 되고 월세가 지출이 많더라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상권에 대해서는 입지 조건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만 설명해야지 각각 다 다르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맛, 분위기, 그리고 손님 접대, SNS 마케팅. 그런데 핵심은 맛이 100%라는 거예요. 맛이 기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중에 맛을 내시는 분은 제가 주위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맛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폐업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저도 당장 또 언제 폐업할지 모르거든요. 맛이 60%밖에 안 되고. 그래서 늘 불안해요. 맛만 찾아내신다면은 일단 100%만 된다면은 언제든지 성장 동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무조건 맛에 대해서 연구는 끝까지 오픈하기 전에 3, 4년 전부터, 그리고 뭐 더 최소한 전부터, 그리고 장사 시작해서 폐업할 때까지 계속 맛에 대해서 고민은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한 3가지 정도를 꼭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뭐 이거는 뭐 다른 집의 기준이 아니고 저희 집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뭐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개인적인 저희 집 기준이라 가지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강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 전환을 했거든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흑수저에서 지금은 이제 동수저까지 왔어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배강 전에는 우리 5 식구가 외식을 가면 4만 원, 5만 원 되면은 머리에 이제 아빠들은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더 시키면 얼마가 나올까? 예, 서글픈 현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우리 5 식구가 가도 뭐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돼야, 어이씨,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라고 계산할 정도니까 되게 좀 이제 생활 면에서는 조금 많이 변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인생 역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의 상황보다 조금 더 부를 가지고 싶다면 저는 과감하게 도전을 하라고 하고 싶다. 어차피 뭐 제가 지금도 한 반백년은 살았는데, 흔히 말하는 스카이, 그죠? 출신들 1% 뭐 2% 3% 내에 아닌 이상은 조건이 열심히 준비해서 6개월 1년이 아니고 4년 5년 준비해서 한 번쯤은 창업에 모험을 한번 걸어볼 만하다. 지금 우리한테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로또 다음으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 속에는 물론 장사도 들어가겠죠. 저희 식당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장사가 절망이다. 절망이라도 그 안에 또 희망이 있거든. 준비만 잘해서, 정말 잘해서 한번 저는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 인생 역전을 위해서. 힘들지만 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었어요. 백양을 시작하면서 목표와 꿈이 있었는데, 백양을 하면서 이제 목표는 제가 50억 매출을 목표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를 위해서 이제 온라인 사업도 시작하고, 이제 코로나나 시대가 조금 저물면 2호점도 이제 직영점도 또 나갈 테고요. 어쨌든 뭐 목표는 50억 매출에 한번 달성해 보는 게 제 목표였고, 지금의 꿈은요 하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경산 사동에 있는 백양이 노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게 자영업자의 현실이에요. 꿈도 일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밖에 없는 거예요. 경산에서 최고의 노포, 우리 맛집 노포, 오래된 가게로서 들어오시면은 할아버지가 된 제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때 되면은 제가
정말 오신 손님들을 자식처럼 손주처럼 정말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은 노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참 서글프죠. 꿈이 막 해외 여행이 돼야 되고, 뭐 어디 뭐 세계 일주가 돼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게 맞죠, 그죠? 그런 것 같아. 계속 이거 일만 생각하니까 진짜 행복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거. 그렇습니다, 자영업자가. 마지막 인사는 지금의 자영업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힘든데, 죽을같이 힘든데 일어서야죠 또.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장사가 안 되는 제일 최저점이거든요. 이보다 나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조금씩 더 좋아질 날만 이제 생길 거니까 모두가 다 잘 되실 거라고, 잘 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몇몇 집이 맛집이 아니고 우리 고생하신 모든 자영업자들 분들의 식당이 모두가 맛집이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